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이고요. 지금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이승원 대표. 네. 아니, 이거는 좀 심해. 뭐야? 스위스 가봤어? 네? 스위스. 스위스 못 가봤습니다. 스위스에서 학교 나온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 학교 나온 사람? 네. 나는 학교 나온 네. 사람도 아는 사람 있는데 학교를 잠깐 다녔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알아. 김정은 뭐 이런 애도 말고. 아, 김정은 얘기. 김정은 말고 그 주위에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 중에 중학교 과정을 거기서 졸업한 친구를 알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스위스가 이거 웬일이야? 네? 스위스가 이런 사태를 그러니까. 벌인 건 도대체 무슨 얘기야? 아무리 자꾸 듣고 들어도 이해가 솔직히 난 안 되거든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 이승훈 대표는 잘 설명을 해줄 것 같은데.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스위스 프랑 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통화의 이제 대표가 바로 스위스 프랑이었죠. 네네. 그래서 금융위기 전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시장을 예측을 할 때 어떤 변곡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쪽을 스위스 프랑을 보고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스위스 프랑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대한 쪽을 갖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 근데 이 자꾸 이제 돈이 금융위기 이후에 자꾸 그렇게 몰려드니까 스위스에서 이제 페그제를 실시를 했죠. 그러니까 페그제라는 게 뭐냐면은 고정된 거. 예, 고정환율제를 때가 어느 때인데. 예, 그러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고정환율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스위스로 고정환율제에 대한 쪽 유로화 대비해서 이제 그 최저 환율제를 도입을 해서 네. 더 이상 이제 그 떨어지지 못하게 강세로 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이제 자산이 쏠리다 보니까 스위스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이제 이 그 페그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는 그걸 계속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그렇죠. 그 기준 환율 차이만큼.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거의 뭐 미국식 QE, 국채 매입, 양적 완화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게 되면 5천억 유로가 예, 예. 5천억 유로가 됐던 뭐 1조 유로가 됐던 지금 이제 그 비율은 1조 유로는 좀 오버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미국식으로 한다면 한 5천억 유로에서 7천억 유로 사이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실시하게 되면은 유로화 추가 약세가 이제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페그제 환율제를 이제 최저 환율제를 고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위스에서 어저께 바로 이제 포기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재밌는 거는 스위스가 이제 금리가 마이너스 0.25%입니다. 그거 마이너스 주잖아요, 이것들은. 마이너스 금리인데 네. 또 불구하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마이너스 0.75% 그죠? 75%로 내렸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어제가 아니고 그제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스위스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네.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은 스위스에서 이 비밀 계좌를 네.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을 스위스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들을 퍼내보내야 되는데 네. 이것들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놈의 이 비밀 그 스위스 항상 저희도 말씀을 드리죠. 저희 이 두 남자 쇼를 후원하시기 위해서는 저희의 그 스위스 농협 계좌, 그죠? 항상 우리 비자금이 관리되고 있는 스위스 농협 계좌로 돈을 붙이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요? 네. 모르셨습니까? 아, 근데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 한번 드려. 네. 감사합니다. 딱 한 종목에 어떤 분이 결단과 확신이란 분이 네. 그게 단위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네. 1,000원 아닐 것 같고 10,000원 후원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작년에도 한 번 해주신 분인데요. 그래갖고 저희가 한 번도 한 번 쓴 적도 없어요, 그 돈을요. 그러니까요. 10만 원 되면 저희가 하여튼 전액 기부하겠다는 거. 10만 원이면 전액 기부나 이제 좀 한 써보나 어디로 3년, 가자. 3년은 돼야지. 기부금 받으려면.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튼 혹시라도 기부하실 분은 팟빵에 내 거 넣고 연락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다가 네.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뭐 하여튼 그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비밀 계좌에 대한 쪽에 대한 걸 풀겠다. 이제 그 통보, 네. 뭐 각국 정부에다 통보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뭐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고 지금 그 원자재 시장에서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어저께 순간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갔었어요. 네, 순간적으로. 그러면 유가도 3%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뭐 스위스가 물론 안전자산은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달러 선호가 없어지는 거냐? 그건 또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왔고 네. 대신에 이제 금값만 이제 좀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네, 그런 저희 모습을 방송 보고 아까 어떤 분이 새로 오신 분이 계셔요. 네. 여기 오늘 방송에 오시면서 네. 이 방송 들은 말 한가요?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 네. 어떤 분이야. 그랬더니 쓰셨거든요. 처음인데 이 방송 들을 만한가요? 인식필명 686902님. 네. 그러니까 벌써 다른 분들이 이 방송 상당히 도움돼요. 뭐 이런 좋은 말씀 하셨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몰라요. 나는. 저도 모르죠. 저는 몰라. 다만
경청을 잘 아는 이성원 대표. 어저께 경청 얘기 많이 했는데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또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더니 이성원 대표가 또 되겠어요 했었지. 이틀 동안 하루에 6%가 올랐네. 그러니까 스위스가 도와주네. 스위스가. 그러니까 다시 이것들이 뭘 알고 있었어. 이것들 다 조사해야 돼. 이것들 다 나를 조사해야지. 그럼 다 조사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잖아. 내가 금을 어떻게 아니 솔직히 어떻게 알아? 그렇죠.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금을 요새 산 적도 없는데. 예? 근데 문제는 하여튼 마크 파버 형이 얘기했고 30% 올라갔는데 오늘 보면 딱 이거부터 화면 보여드릴까요?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화면 한번 잡아볼까요? 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봐주세요. 스위스에서 요 화면 지금 잡고 있는데요. 이 보는 건가요? 아, 이거가 좀 기가 막힌 얘기야. 이게 저거랑 그 스위스랑 별로 상관없이 나온 얘기다. Why? 왜 그런 거잖아요. 이성훈 대표 경청래. 2015년이 will be the year for gold. 탑 애널리스트가 뭐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라는 얘기거든. 이게 여자분이야. 여자분. 근데 이분이 뭐냐면, 스턴 에지랑 증권사인데,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딱 몰라더라도 그래프 몇 개 보시면 돼요. 요 화면 있죠? 요 화면요. 요 화면은 2014년 이후 금 가격입니다. 그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좀 반등하는 거예요. 요즘 반등하는 거잖아요, 여기요. 네. 이성훈 대표 좀 봐줘. 요것도 봐줘. 네. 좀 반등을 하고 있잖아. 그쵸. 네. 네. 근데 이게 고점이 언제였어? 2011년이었다. 1900달러 잠깐 넘어섰다가 35%까지 떨어졌었어. 네. 1100달러, 1000달러 이 수준 갔었잖아. 네. 그래서 이게 800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반등을 하고 있어. 근데 보세요. 이걸 보시면 기가 막혀. 왜 도대체 골드가 오르냐. 이 화면을 봐야 돼. 이성훈 대표 이거 봐. 이게 보면 유로 표시야. 유로? 유로를 해지니까 유로가 떨어지게 해지를 거는 거지. 이렇게 훅 올라가는 거야. 유로는 작년 6월인가 이후로 고점이야. 꾸준히 올라가는 거야, 지금. 유로가 약해진 거야 상대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 친구는 11% 올라간다, 이게 여기서. 1,400달러. 응? 1,400달러.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떤 애는 30% 간다는 애들도 있고, 얘는 탑 애널리스트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야, 이 분야에. 이 분야에 얘기니까, 혹시라도 이걸 얘기 듣고 금을 샀는데,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사실 이거를 오늘부터, 이거랑 상관없이 얘기하려고 했어, 오늘. 어저께, 혹시 전 이학영이가 강조는 하지만 거짓말 안 하잖아. 저 TV를 쑥 돌리니까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 홈쇼핑 채널이 앞번에 몰려있잖아요. 네. KBS, SBS, MBC 사이사이 쏙쏙 들어가 있잖아. 4-5개가. 쑥 돌려다 보니까 난데없이 골드바를 파네. 골드바를 파는 방송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것들이 눈치 깠네.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보면서. 야, 골드바 판지는 되게 오래됐고요. 아, 모르지. 예전에 팔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거 어저께 처음 봤어. 몇 년 만에. 제가 이거 본 거는 뭐냐면, 전 여기서 팔았거든요. 아파트 앞에 보게 되면 금 삽니다. 해갖고 금 삽니다 해갖고 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2000 이때 1500 몇 년이야? 여기가 언제야? 2011년도인가요? 이때 저 이제 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뭐 귀걸이 와이프 귀걸이에 한쪽 없어진 거 금귀걸이 그 다음에 반지인데 이제 와이프랑 연애할 때 꼈던 뭐 그런 거 반지 있잖아요. 뭐 1주년 반지, 뭐 100일 반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쓰는 거 커플링 근데 뭐 그 18K짜리 뭐 14K짜리 그다음에 그런 거 싹싹 모아갖고 그러니까 잘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 애기들 저 반지 말고 내 거 중에 뭐 금부치들 이런 거 싹 팔았거든. 그때 1,500불 넘어가서 1,600불 근처에. 그리고 또 올라가더라서 좀 아쉽다 이랬는데 나도 2011년인가 나도 한 1,800불, 1,700불 때 언제라도 팔았거든요. 나 여기서 한번 폭탄 선언 한번 할까? 네네. 하십시오. 폭탄. 우리 예전에 제가 키움증권 나갈 때 요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금 사라고 그랬잖아요. 금 사라 그랬지. 시티 거기 가서. 사라 그랬죠. 전 좀 샀었어요. 근데 좀 벌었죠, 그걸로. 근데 키움증권에서 요즘도 있잖아. 베스트 전문가를 이렇게 수상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하기 직전에, 제가 따기 직전에 2냥을 선물로 줬어요. 2냥. 네네. 기억이 나요. 2냥인가? 열 돈이 한 냥이나? 네. 10돈이 한 냥이야? 예. 10돈이 한 냥 맞나? 뭐 하여튼, 또 2냥이 하여튼, 그 당시 돈으로 80만원 돈인가 100만원 돈 되는 걸로 했어요. 그쵸. 모르겠죠. 그건 좀 아는 분 얘기 좀 찾아보죠. 10돈이 한 냥인지. 그래서 한 냥인가 2냥을 줬는데, 제가 제가 2번인가 탔거든요? 제가 탈 타임에 금값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관리팀에서 미리 예산을 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1년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지 않을 거 아니야. 50만원이니까 갑자기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반으로 줄이네. 반으로. 그래갖고, 금을 이제 상패를 요즘 그러는 감 있잖아요. 상패를 보면 금이 얇은 종이 같은 거로 된 게 있어, 진짜 금이.
네. 그래서 그랬더니 이만 A4 용주가 갑자기 절반만 해졌어. 상패가. 네. 그래서 내가 2011년이니까 돈이 필요하고 뭐 그것도 그다음에 금도 올라간 것 같아서 내가 갈아서 팔았다. 팔았더니 여기서 또 속았네. 네. 나는 그래서 당연히 한 양인 줄 알았지. 한 양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내가 얼마나 한 양이라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자꾸 날 째려보는 거야. 내가 어딘데 정확히 롯데마트 저 가락시장 있는데 거기 지하에 금수지 파는 애가 있었어. 네. 내가 알아보고 갔거든 거기. 이상하대. 좀 빠진다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정확한 난이 모르겠는데 제가 알던 거에 90%야. 그러니까 키우면서 속인 게 아니라 그가 또 떨어지니까 그 물건 또 줄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내가 팔았던 기억이 나. 그래서 50만 원인가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하여튼 금가격이 이렇게 올랐었는데 지금은 다시 절반. 50만 원밖에 안 받았다고요? 아니야, 100 몇십만 원. 아, 그렇지. 150만 원쯤 받았던 거야. 내가 그 잡금들 팔았는데도 50만 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여튼 금의 시세가 이렇게 변동인데 지금 하여튼 중요한 거는 금을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금 가격을 샀는데 떨어지면 누구 욕한다? 마크 파버. 그리고 바로 스턴 에지 증권이 대표 탑 애널리스트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항의 메일 보내면 되겠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까지 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런저런 일도 좀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많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얘기도 해보자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에 닷새째 하락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리고 특히 무서운 건 공포지수 이런 거 있잖아. 네. 오늘도 또 한 5%까지 또 올라가거든. 24%까지 가는데 이거 조정 계속 이어지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수가 S&P 500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선 게 아마 10월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좀 중립 의견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이 올랐다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제가 주목을 한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일반 국민들이 돈을 얼마나 버냐, 실질적인 임금 증가율이 얼마나 되느냐,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매크로적인 얘기고 좀 되게 큰 러프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오늘은 좀 주목을 해서 한번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준비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이게 미국 내에서 신규 일자리 수의 증감을 나타낸 거예요. 자, 보시면은 버냉키가 2008년에 들어왔잖아요. 이때 제로그를 선언하고 Q1, 2, 3까지 하면서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올라왔어요. 물론 그와 동시에 S&P 500 지수도 현재 5년 넘게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일자리 수가 늘어나서 좋은 거 맞는데 올라왔는데 이제서 이제 2007년도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아직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는 회복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일자리 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공헌했던 것이 바로 석유 및 가스 관련 고용. 지금 뭐겠습니까? 셰일 가스, 셰일 혁명이겠죠. 자, 근데 문제는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 부분도 이제 슬슬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떻겠습니까? 30만 건 이렇게 튀어 올랐었죠.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셰일 업체가 WPHI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결국 파산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그동안 고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기여도를 보여줬었던 셰일가스 업체들이 점점 하나둘씩 쓰러져 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큰 회사들, 엑선모빌이나 이런 애들이 좋겠죠. 네. 그런데 일단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갖다가 좀 치킨 게임의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일자리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더욱더 소비 여력이 좀 낮아지게 되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S&P 500 기업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결국은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유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저축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라고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자, 이거 한번 그림 하나 볼게요. 개인 저축률 추이거든요. 지금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력이 유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연간 50만 원 좀 더 세이브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떤 소비로 이어질지도 의문인 상황이고 또 하나 이게 전 세계 임금 증가의 추이인데요. 이게 지금 전 세계? 네, 국제 노동 기구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임금 증가율은 계속 정체인데 떨어지고 있고 정체인데 생산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임금은 그대로인데 생산성이 늘어났다. 이 이익을 갖다가 그대로 기업들이 가져갔죠.
대주주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기업들이 이걸 가져가니까 어떻습니까? 일본 증시 계속 올라가, 독일 증시 계속 올라가,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가. 결국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가는 분명히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네. 결국 이것이 약간의 노이즈만 어떤 경기 침체하는 어떤 약간의 노이즈만 끼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급격히 꺾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도 어떤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은 어쨌든 우리가 낮춰서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시장 자체가 침체 어떤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면은 과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겠죠. 근데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시간을 두면서 좀 계속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승원 대표는 이승원 대표가 보는 해외 증시는 어떻게 봐요? 뭐 해외 증시에 대한 좀 뭐 보고 말고가 있나요? 시장에서 특별하게 나쁠 것도 없어서 지금 뭐 특별히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그 박스권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어닝이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 어닝이 좋지 않은 오늘도 보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안 좋았죠. 은행들 실적 다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근데 그나마 이제 시장이 안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그 기대치가 낮아져서 빠지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좋은데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낮지는 않으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기대치는 낮아져서 떨어지지는 않는, 그러니까 박스권에 대한 어닝 시즌이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네. 박스를 가져가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왔다 갔다 하는 박스 구간에 대한 흐름이 해외 시장은 당분간 좀 펼쳐지지 않겠느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팀장도 결국은 변동성이 계속 커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번에 12월 말에 이승원 대표님하고 같이 둘이서 방송을 했을 때 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둘이 있을 때? 있어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홍콩 펀드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네들은 이제 1분기 전세 글로벌 시장의 조정에 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한번 제 12월 말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런 흐름들이 뭐 스위스 이슈 그때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것이 그레시트 이슈든 아니면은 뭐 22 양적 완화가 기대치 못 미치든 어떤 이슈든 간에 1분기 조정은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번에는 뭐 스위스 얘기가 갑자기 또 뜬 것이 튀어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 헤지펀드들도 비롯해서 전반적인 펀드 매니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1분기 글로벌 시장 조정은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우리 시장의 경우는 상당히 애매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도 제가 12월 한 셋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달러 원화하고 코스피랑 상관관계를 보여드렸습니다. 보면은 2011년 이후로 보시면은 달러원이 튀어 오를 때마다 코스피는 상당히 급격하게 조정의 흐름들이 나왔어요. 이번에 똑같이 흐름들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것이 달러원이 튀어 오른 것이 나온다라면 우리 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현재 보시게 되면 달러원은 오히려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오늘도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번 주 증시를 보시면서 비록 오늘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증시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때요? 미국이나 독일이 상당히 변동폭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뭔가 좀 차분하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렇게 너무 크게 하방으로 열어둘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이 밀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창구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은행도 그렇고 전반 매도 창구를 보시게 되면은 CL이랑 CLS랑 이렇게 총께서 상당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 스위스 쪽 뭐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나오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급전이 필요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슈에서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 유럽계 창구 쪽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아직까지는 뭐 적정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어떤 급락하는 흐름들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코스닥이 버텨요. 그럼 뭐 다 했죠 그러면은 뭐 투심에 그래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코스닥 시장 자체가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것은 네. 현재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추세적인 하방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한테 좀 어려운 얘기예요. 특히 외환시장까지 들어가면 정말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매도 나오는 건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그 환율 변동성을 뭐 물론 이제 하루 정도의 변동으로 끝나겠지만 이 정도 변동성은 하루로 끝나겠지만 어제 그 스위스 프랑 변동성은 40%까지 나왔거든요. 환율이 40% 올랐어요. 미친 거죠.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흐름에 다시 대한 한번 해봐.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예전에 그 누구냐 그거. 걔네. 미친 소. 미친 소 분위기. 자, 살만 찌면 되겠다. 살 좀 얼굴 머리도 더 키우고 이렇게. 네. 다시 해봐. 미친 거죠. 미쳤지 한마디로. 네. 어제 그 유로 스위스 지금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거의 원래 이제 변동이 없는 환율이니까. 근데 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식의 변동, 어제 분봉이거든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환율 변동 없는 환율이 이런 그 변동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변동인데, 그냥 40%까지 변동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한머니들이 이쪽으로 집중적인 배팅에 대한 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에 대한 매도 이런 것들도 일단은 급한 애들은 여기 가서 좀 한번 놀아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금 이동 현상이 당분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 이게 네. 이렇잖아요. 이거 한국 애들은 제가 이제 늘상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한국 매니저들은요. 네. 그냥 다 그냥 선후배라는 거 보시면 돼요. 선후배에 한 번 전화 걸면 다 아는 애들이야. 네. 그래갖고 그냥 63 빌딩에 뭐 모이면 다 모여. 네네. 그냥 큰 홀빌딩 다 모입니다. 그리고 네. 다 선후배야. 생각이 똑같아. 네. 왜 사는지 몇 번이 뻔해. 전화하면 네. 알아. 외국이 달라. 네. 외국인은 전 세계에서 5만 가지 이유를 사갖다 팔거든요. 네.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네. 왜 판다고 보냐면요. 네. 아, 이거 제 얘기예요, 네네. 제 얘기. 네. 예? 아무도 모르잖아. 아까 네. 그렇게 판단했잖아. 네. 파는 놈은 일주일 전에 안 팔았다고 엄청 혼났다고 봐요. 2주일 전에 안 팔았다고. 네. 왜냐면 우리 딱한 종목 때 얘기했잖아요. 뭐 후광동 별거 있다 없다 하는데 결국 영국에선 8조 원이 빠져갖고 중국 사고 대박 난 거잖아. 네. 비교가 되는 거지. 야, 너 왜 한국에 갖고 있었니? 중국 사봐. 봐봐 이 XX야. 심청 안 되는데 이 새끼들아. 선강퉁 말 조심해. 잡아주지 않겠니? 말 조심해. 어. X가 뭐야? X. CX가 아니고 심천 안 되는데. 심천. 심천. EC에 있는 EC 이것들이 선강퉁.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매력이 워낙 큽니다 지금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저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제도 뭐 누가 해서 올랐다는 게 있는데 그런 상관없이 중국이 워낙 좋아 지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건 그렇고요. 매번 네. 코너할 때마다 코스피 코스닥 수급 얘기 있잖아. 네네. 그것도 보여줘야죠. 오늘. 네. 한번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코스피 수급 한번 볼게요.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 누적 수급 선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을 선으로 표시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추세를 우리가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최근에 뭐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만 조금씩 사주고 있지만 뭐 버텨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 대형주 중심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죠. 이따도 계속 보여드리면서 주포인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네. 밑에서 기관들은 뭘 샀다 팔았다 삽질하고 있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건 보실 필요 없고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거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시장이 뭐 금융 위기 때처럼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조성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중소형 쪽,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최근에 코스닥 쪽에 이런저런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핀테크 얘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저는 오늘 또 반도체를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반도체? 반도체. 그래서 우리가 섹터로? 올해 주목을 해야 될 섹터로 핀테크 관리사상인 여러분들 계좌에는 다음 카카오랑 네이버 두 개는 둘 중에 하나는 꼽아놓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포트폴 다변화를 해서 반도체 쪽에 한번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DR4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DDR4. 여기 기계공학과 나왔고 자동차 공학한 이성원 대표는 DDR4 뭔지 알아? DDR4? 쉼텍. 내가 싫어하는 쉼텍. 쉼텍? 내가 예전에 할 때 보면 이 주식이라는 게 관련주죠. 관련주죠. 관련주인데, 그 주식이라는 게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궁합이라는 게 있는데 꼭 잘 하다가도 그 주식만 들어가면 나만 들어가면 안 간다. 그 주식이. 그 나만 들어가면 멀쩡하게 있다가도 내가 들어갔는데 꼭 그렇게 호재 나와서 올라가는 주식이 있는가 하면 궁합이 안 맞는 주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쉼텍. 제가 왜 이름을 쉼텍이라고 그러냐면 나만 들어가면 쉬어 주식이. 그리고 또 있잖아. 또 하나 또 있어. 이 대표 뭐냐면 나노 쉰소재는 어떻게 됐어? 그 나노 구소재, 쉰소재. 나노 신소재 요즘 어떻게 됐어요? 나노 신소재는 반도체 소재 아니야? 나노 신소재는 그거는 이제 소재는 소재인데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나노 신소재는 계속 쉬네 요즘에. 계속 쉬어? 네, 쉰소재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시 말 안 하다 그거 이제. 코리앙리. 코리앙리. 코리앙리도 나하고는 그렇게 궁합이 안 맞아. 코리앙리는 그냥 좋은 회사다.
코리앙리. 아니, 그러니까 주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니, 좋은 회사라는 건 내가 알자. 아는데 들어가면 주가는 짜증이 나. 코리앙리. 거기 다니시는 쉼택. 분들만 좋죠. 예.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고 만족도 높은 회사로 매번 홍보하죠. 예. 1년에 한두 번씩 나와. 그래서 이제 그 DDR4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DDR4. 네, 제가 올해 코스닥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 보시면은 반도체 IT 부품 장비주가 그렇게 뭐 이오테크닉스, 원형 IPS 같은 종목도 있었지만 네. 전체적으로 스마트 부품주도 그렇고 그게 좋지가 않았어요. 좋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바이오지아, 헬스케어 이런 쪽 기타 업종들이 올라와 주면서 코스피 대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뭐 소재, 장비, 부품주들이 작년에 저점을 찍고 올해 턴어라운드가 만약에 된다라면은 코스닥 시장이 역대 전고점을 강하게 뛰어넘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텍이라는 종목의 연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게 신텍 종목의, 지금 방금도 이승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종목의 연봉 차트입니다. 자, 회사 이름은 정확한 발음은 심텍. 심텍이죠. 네. 네. 예, 아무튼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4년간 올랐다가 2년간 쉬었어요. 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올라갔다가 또 3년 동안 쉬었어요. 그리고 2014년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올라가서 상승의 주된 원동력이 바로 DDR3의 확산이었어요. DDR3 확산이 되면서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대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항상 보시면은 초입 부근에 이게 주가의 혜택을 받고 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격이 낮아지고 확산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3년 동안 쉬어가는 어떤 3년 주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보시면은 바로 양봉이 나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DDR4라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요. 자, DDR3의 시대가 저물고 DDR4의 시대가 오고 있다. 2014년도 9월달 이게 거기 뉴스거든요. 네. 그럼 신텍이 언제부터 올랐을까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로. 자, 2014년 8월 올라오고 2014년 9월부터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세트 업체인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약간 중립 의견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산업의 초기 그러니까 DDR4가 아직까지는 비싸요. 분명히 전력을 낮게 소모하고 성능은 좋은데 아직까지 비싸기 때문에 서버용 쪽에서 이미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일반 PC 쪽으로 가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확산 과정에서 주가 상승의 어떤 충분한 어떤 모멘텀은 올해 2015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텍도 그렇고요. 그리고 후공정 업체 항상 강조됐죠.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그리고 소재, 솔브레인, OCI 머티리얼스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라는 건 아니죠. 항상 현재 코스닥 시장이 전고점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지수로는 한 560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올 한 해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여튼 심텍이 심텍이 상당히 좀 먼저 치고 나가고 있어. 전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좋은 건 확실하다. 좋다고 봐야죠. 내가 좋다 그러면 안 간다 이제 봐라. 내가 좋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끝난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부터 저게 저렇게 올랐으면 이승원 대표가 분명히 말을 했으면 한데 한 번도 말 안 하는 거 보면 하면 안 될 줄 안 거지. 왜냐면 이거를 자신감도 없었던 거지. 작년에 9월달에 봤는데 난 안 봤지. 이건 또 옛날부터 심택은 내가 들어갔다만 하면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근데 그때 다행이었냐면 이거 예전에 2007년도에 금융위기 때 이제 급등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때도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손을 댔어요. 그리고서 고객 다른 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냥 손절해라. 이거 나하고 궁합 안 맞는다. 고객분한테 나하고 궁합 안 맞는 거니까 그냥 하시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아마 올라갔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키코가 터지면서 아마 그렇죠. 이게 그 전에 아마 작사를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키코 터져서. 그래갖고 그때 그 궁합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제가 매도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얼토당토하는 이유였죠. 근데 그게 맞았더라고. 그 이후로 궁합을 봅니다. 저는 주식 궁합. 이거 어떻게 반도체 관련주 얘기했는데 그 밖에 좀 관심주 있으면 몇 개 좀 봐주세요. 이거 좀 개별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뭐 시장이 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개별주도 한번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종목 아니에요. 인선 ENT랑 KG EPS라는 종목이 있어요. KG 뭐요?
KG ETS. ETS 인선 네. ENT. 네. 인선 ENT는 작년에 좀 들어왔습니다. 아, 인선 ENT 폐기물 해야죠. 네. 폐기물. 그분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KC 그린홀딩스 친구. 그러니까 네. 그분이 얘기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인선 ENT 같은 건자재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그 재건축이 묶여버리는 바람에 한번 주가가 한번 그동안 네네. 각산했었어요. 아, 근데 그랬어요? 근데 신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폐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고부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선 ENT 그리고 여러분들 차 고치시면 아시겠지만 뭐 굳이 순정품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죠. 뭐 대한민국만 순정품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KG ETS 같은 경우는 환경 폐기물 전문 업체인데 네. 이 환경 폐기물 하니까 떠오르는 게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모그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폐기물 버리는 것 우리 옛날에 제일 기억나는 게 저 어렸을 때 하천 있었어요. 하천 보면 사람들 쓰레기 거기 갖다 버렸거든요. 연식이 오래되셨네. 일사후퇴 수준 얘기인데. 일사후퇴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왜 70대 친구야? 지금 저는 그런 거 책에서밖에 못 봤어요. 저는. 나도. 응,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원이 형은 잘 아시네. 형님. 네. 그러니까 복개천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포켓천. 되게 오랜만에 얘기를 해보네. 오랜만에 복개천이라고. 듣는 예. 포켓천.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중국에 자회사 있는데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환경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KG ETS가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그림은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마다 어렸을 때 우리 김성훈님이 아주 아기 때는 어머님 뒤에 네. 그 있잖아. 어머니 예전에 보면 그 애기 업고 다니는 그 이불보 같은 거 뭐 이상한 거 있었잖아. 거기에 갖고 청기천에서 빨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 청기천에서 얘기 빨리 들었을 때는 저 그 당시에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수도가 안 되는 걸 아셨어요. 살던 집이.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낳고 나서 바로 물 들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50년대생이세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형님은 혹시 뭐 어렸을 때 뭐 집에 불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기 들어오고? 아니, 내가 아니라 진짜 얘기해 줄게. 나랑 같은, 나보다 하나 아래야 친구인데, 네. 내가 얘기 한번 같이 밥 먹었던 알 텐데, 네네. 그 업계에서 유명한 리서치 센터장 네. 하다가 얼마 전에 리서치 센터장 그만둔 지가 있는데요. 네. 어렸을 때, 네. 중2 때 전기가 들어왔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형님 댁도 그 그리고 옆집이었잖아요. 어때 홍면이 하니까 완전히 정색을 하고 얘기해. 반딧불 잡다가. 반딧불에 홍보를 했다가 반딧불에. 예전에 보면 어렸을 때, 만화책에서 보던 얘기지. 오승과 한음 시대에 듣던 아, 근데 얘기야. 그분은 진짜 응. 재밌어. 사석에서는 진짜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데, 와이프가 고생해요. 와이프가 돌아가셨어요. 하긴, 그래서 네. 참. 근데 좀 밝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얘기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출 건데, 어저께 얘기하는데 결국 공개됐죠? 우리, 그 샤오미가 이제 또 애플 뭐 흉내내서 노트 해갖고 또 그 아이폰 6 해갖고 나왔다는 거 노트. 네.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샤오미 노트 사실은 그렇게 뭐 국내에서도 역시 샤오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제목을 뽑아주질 않습니다. 아이폰 6의 짝퉁 샤오미가 뭐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식의 했는데 샤오미 그러니까 해외 외신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이폰 6 플러스의 킬러. 그거 좀 한번 그죠? 적어주세요. 샤오미가 이제 새로운 제품을 내놨다. 그러니까 미 노트가 더 크고, 더 얇고, 더 가볍고, 더 싼. 샤오미 오, 더 싸게? 더 싸게. 오. 애플의 패블릿보다, 애플의 얼마나 패블릿보다 나왔어? 더 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각이 나왔어요? 예, 좀 밑에 보시면 됩니다. 0.15mm 11g. 무지하게 얇고 무지하게 쌉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은 5.7인치 대화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완전 금태서 올랐네. 네, 가격에 대한 쪽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밑에 여기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 6 플러스가 지금 보게 되면은 900불, 950불 정도인데 지금 2,300? 그러니까 244유로? 그 지금 달러로도 370불? 그 지금 보면은 4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가격도 훨씬 더 싸게 지금 내놨다. 제목 그래서 샤오미 노트 2 그런 거야? 샤오미 노트입니다. 노트. 네네. 작년 그래서 아이폰 6의 라이벌 샤오미 노트. 가격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노트 2세대네. 노트 그쵸. 1세대는 싸거든요. 네네. 노트 1세대를 제가 하나 사갖고 썼었잖아요. 네네네. 한 달 썼는데 네. 제가
69불 99센트에 샀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한국 들어올 때 그 세금이 안 맞았어요. 169달러 99센트가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쓴 핸드폰 중에 가성비 최고거든요. 그거. 근데 그 2는 그래도 값이 좀 오른 모양이네요. 네, 2는 가격이 좀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이제 승부를 걸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전략으로 점점 가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해상도 똑같죠. 화면은 더 크죠. 가볍긴 더 가볍죠. 삼성 갤럭시 S5는 사실은 같은 크기는 아니니까 5.1인치고 이건 5.7인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보게 되면은 해상도 약간 이제 픽셀 퍼 인치는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밝기나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가 400만 화소, 400만 화소. 다른 애들은 뭐 210만 화소인데 400만 화소. 프론트 그다음에 리어 뒤에 후면이 1300만 화소 카메라를 쓰고 있고요. 지금 칩은 퀄컴 스냅드래곤 801 갤럭시 S5와 동일한 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은 다 똑같은데 거의 이제 오히려 좀 더 낫다라는 수준인데 어쨌든 가격은 4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 정확하게 하면 저는 이제 작년에 얼마 전에 샀던 건 레드미 노트인데 여기는 그냥 레드미가 안 들어가고 그냥 샤오미 노트가 들어가네. 그냥 노트라고 그냥 쓰는데 하여튼 가격은 하여튼 지난번 비싸 물론데요. 비싼 거고 하여튼 플래그십 모델로 나온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좀 관심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말이 나온 김에 애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애플이 오늘 주가 좀 떨어졌어요. 뭐 다 떨어졌잖아요. 네. 다 떨어졌는데 그 애플은 얼마 전에 어디야 그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올렸다는 어디 며칠 전에 얘기했었잖아. 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얘기가 나왔어. 오늘 미주호 증권이라고. 미주호니까 꼭 한국 사람 같잖아. 근데 사람 이름이 아니라 미주호 증권이에요. 미주호 증권에서 지금 이 가격은 비싸다 한마디로 하면서 20%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면서요. 지금 이제 110달러 언저리 하면서 12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08 뭐 그 정도 100달러 조금 넘어 있을 건데요. 그래서 80달러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많이 떨어져요. 120불에서 지금 한 10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주가 조정은 최근에 어쨌든 간에 그 애플 같은 경우는 다 IT 주식 많이 떨어졌지. 받고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 잠깐 이제 차트를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흐름 자체가 최근에 어쨌든 간에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정에 대한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로.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게 사실인데 왜냐하면 이제 작년 그 하반기에 9월부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됐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입장을 봤을 때 올 여름 정도 지나면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우리 걔네가 이제 그 사이클장 하반기로 보면 판매가 좀 뚝 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이 친구 주장이라고 말씀드려요. 또 하나는 또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분야가 있어요. 그 애플워치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애플워치가 빠르면 3월에 이제 출시되거든요. 가격이 이미 다 공개된 것이 되겠는데요. 한쪽 부류에서는 이거 나오면서 여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면서 엄청 히트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는 또 얘 같은 애요. 이 친구들은 뭔 소리냐.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성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된다 이러고 계속 그 애플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걔네 보면 여름부터는 이제 봄, 여름 지나면 이제 살 사람이 좀 샀을 거 아닙니까? 아이폰 6를요. 그리고 그거를 애플 워치가 치고 넘어갈까, 최고, 이걸 상쇄시킬 거라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사겠니? 또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반대로 된다는 얘기하는 애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된다는 얘기하는 애들은 물론 애플바죠. 애플바의 입장인데 애널리스트들도 애플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작년에 9월에 이제 아이폰 6 할 때 같이 공표를 했잖아요. 이제 제품은 이제 3월 때 나오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개발자들이 모여서 하고 개발자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들이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그 만들어내는 그 관련된 앱을 만들고 뭐 콜라보레이션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걔네들이 아주 긍정적이라는 거야. 얘네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평가하는 반면에 반대쪽은 누가 되겠니? 누가 사겠니? 왜냐면 이성 대표도 보면 그 옷은 입고 뭐 하겠지만 못 그린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 파리차는 싫다. 그런 사람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있어갖고 극명하게 다릅니다. 근데 제 의견은 뭐예요? 저는 살 거니까. 전 된다고 보는데 뭐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다 모르죠. 여하튼 그렇게 극명하게 다른 사람이 있고 애플도 그런 의견에 따라서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들 하나 보죠. 특징주요. 특징 하나 보고 이제 레포트를 보겠는데요. 이게 좀 민망해. 왜요? 민망해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런 뚱딴지 같은 재료가 나올지 누가 알았어?
어떤 거? 저희 방송에서 이 방송에 얘기했고 머니터에서 여러 번 얘기한 건데 ACT. ACT? ACT가 상반이 들어. 깜짝 놀랐어. 동시에 상한가 들어서. 그러니까. 저 처음 뉴스도 안 나와. 예. 보니까 그거야. 저 뉴스 봤죠? 네네. 무슨 신소재? 예? 신소재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신소재야? 뭐 냄새 없애는 거 그런 거 아니야? ACT. 살 무슨 냄새 없애는 거랑 네. 뭐 항균제 이런 거잖아. 네. 그거 좀 검토 좀 해줘. 자동차. 그래서 얘네 이 친구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이 얘기 나오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러면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사하면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그거 좀 네. 봐가지고 뉴스 좀 보여주고 이게 지금 설명 좀 해봐. 뉴스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뉴스를 보면 설명 좀 해드려.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자동차 시장, 자동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폭스바겐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소치제와 항균제 이게 저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뉴스를 보여드려봐. 네,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 소치제와 항균제가 북경현대의 소치제 적용 테스트에 통과했다. 그래서 올해 출시되는 신차에 적용될 예상이고 회사 측에서는 1분기 내로 예상을 하고 있다. 국내 D사의 소치제 적용 제품 테스트 고객사 테스트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폭스바겐과도 올해 내에서 테스트 계획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냄새 제거, 자동차 이제 냄새 제거 하는데, 이게 들어간다는 거니까,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부 쪽에서 산삼배양기 판매가 본격적으로. 아이고, 옛날에 저거 나 거기서 맛이. 그러니까. 그래서 비치로시스 옛날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산삼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 뒤에 얘기 듣고서.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서 뿅뿅 갔어. 그래갖고, 좀 이렇게, 이거 재료가 주가 부양을 위한 재료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매출이 근데 얼마큼 나올지가 그거 안 나왔어. 궁금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저희도 모르던 재료인데 하여튼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는데 상한가 갔어. 왜냐면 이 방송에서 한두 번 얘기했지만 요즘 제가 매일 얘기했거든요. 머니터 방송에서 동치효과 때 특징주로 저랑 저희 같이 출연한 한국투자에서 이걸 많이 추천했고 레포트를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한 번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간에 상관없이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것이 잘 나가고 있어요. 아모레버시 이런 게 다 이 형들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레포트 볼 건 봐야 되잖아요. 소재하면 요즘 보면 소재 관련해서 매일 TV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어. 요즘에는 효성이잖아요. 네, 효성 말고 이걸 하시죠. 어느 거? SM. SM 좀 나중에 하려고 그랬지? 주인공이라. 이거 하고 내가 또 YG를 해야지. 어제. 그래?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 YG야.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저희 시합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혹시 못 보신 분. 어저께 기준, 종가 기준, SM이랑 YG랑 누가 더 월말까지 가냐에 따라서 종가가 아니라 장중고가입니다. 그 당시에 제일 많이 간 거 얘기드립니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YG가 앞서고 있네. 상관없어. 제가 오늘 해드리면 9,000원. 1,000원 깎아드릴게요. 이제 15,000원도 안 받아 내가. 봐봐. 보세요. 오늘 보면 SM이 오늘 레포트가 5군데 나왔어요. 그중에서 KDB 대우증권인데요. 오늘 보고서가 지금 보면 키움 IM, KDB, 신한금융 네 군데. 키움 거래 해야 되는 게 이지만 오늘 KDB 대우증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목표 주가도 올렸어. 키움은 놈이지. 사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알았어. 코엑스에 가시면 계속 공사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코엑스 아티움이 이제 드디어 개관을 했습니다. 코엑스 아티움. 그거 가보시면요. 거기 보면 뉴스는 쫙 나오는데요. 근데, 코엑스 아티움 보면 1층부터 5층, 6층까지 쫙 이제 SM 타운이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층에 하면 뭐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있고, 거기 보면 SM 관련된 물건도 팔고요. 또 위에 올라가면 극장이 또 2개가 있네. 그래서 거기는 무슨 극장이냐면 사람도 진짜도 와서 공연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이 부분이 핵심인데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 뮤지컬. 그리고 지금 공연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두 번. 그리고 또 하나가 소녀시대 공연 이런 걸 하는데요. 여기서 홀로그램 공연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요. 정말 진짜 같아요. 저희가 진짜 가보셨어요? 진짜 가봤어요. 여기를 안 가봤고 1층에 웰컴 존이야? 여기 존. 얘네도 홀로그램 안 봤고 저는 YG 공연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YG 공연 본 사람이 말이에요.
모멘텀이 없지 그거는. 왜 없어? 봐봐. 네. 잘 생각해봐요. YG가 간다는 건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애따 의정부야. 의정부지. 우리는 조금 약간. 우리는 코엑스. 어제 의정부 무시하는 거야? 코엑스는 대한민국에서 뭐라 그랬어? 관광 특구로 만들겠다고 작년 가을에 말씀하신 거자. 대통령 앞에서 업무 보고했던 거자. 작년에 했는데 미진하니까 혁신 클러스터. 봐봐. 끝까지 들어봐. 오늘 보면요. 이 뮤지컬 공연이요. 물론 시작하니까 벌써 100%인데 마찬가지인데 40%만 가도 똔똔이야. 근데 이게 재미났어. 저는 이거 돈을 누가 벌었어? 가격이 얼마일까 했더니 6만 원, 7만 원이야. 공연 보는 게요. 그만큼 실감 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찍어 놓으면 그냥 계속 영원히 트는 거잖아. 그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옷도 팔고 물건도 다 파는 거야. 여기서 공연도 하고 다 하는 거. 그래서 먹자 팔자 다 하는 거. 학용품 말고 다 파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친구 얘기는. 그래서 수익을 올려놨는데 수익 예상을 올려놨어요. 또 하나 이제 이 YG가 여태까지 강했던 건 그잖아요. 작년에 루이비통. 예? 루이비통. 예. 작년에 봐요. 뭐 의정부 클로스도 얘기하고 화장품도 얘기하고 옷도 얘기하고 숱하게 얘기했어. 이미 얘기했어. 이미 얘기한 거야. YG는. 그죠? SM은 군부는 떼었지만 아직 확인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있어야지. YG는 루이비통하고 글로벌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여기서 시청자분들 판단하시면 돼. 네. 뉴스가 다 나온 놈들이랑 네. 요번 주라도 당장이라도 갑자기 또 확인 나중에 안 되더라도 또 뉴스에서 들어간다. 조사. 뉴스에서 어디야 확정됐다 뭐 이렇게 네. 뭐 몇 억 딱 나면 훅 올라가는 거야. 막연한 기대는 여기 봐봐. 막연한 기대는 내가 한 게 아니라 KDB 대우증권에서 하고 있어. 네. YG와 2015년에 기대는 긍정적인 변수.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게 문제가 되고 틀리면 얘를 가서 조져. 얘를 가서 항의해. KDB 대우증권. 그래서 내가 킹권 안 한 거야. 혼나면 안 되니까. YG와 LVMH의 제휴처럼 글로벌 사업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전략적 파트너의 등장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5년 초로 예정된 중국과의 합작 드라마 제작, 구체적인 아티스트 중국 진출 일정 대중국 상업 본격화, 거기다가 코엑스 아티움 모바일 게임, 여기까지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뉴스 모멘텀 더 많을까? 저는 뭐 당연코 SM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는 YG 한다고? 왜 YG를 하는 이유가 YG가 뭐 레포트가 나오기나 나오니? 레포트도 없죠. 근데 뭐 없는데. 레포트 보는 시간 레포트를 한번 보지 어떻게? 어제 그 정부에서 첫 번째 그 뭐 역동적 혁신 경제 첫 번째 창조 경제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창조 경제 타운. 네. 거기에 들어간 게 뭡니까? 판교에는 뭐가 들어가요? 테크노밸리. 이미 들어가 있잖아. 역삼동에는 뭐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뭐 벤처 이미 있잖아. 스타트업 밸리. 이미 있잖아. 의정부에 1만 5천 평의 K-팝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떡볶이 먹으면서? 네? 떡볶이 먹으면서? 떡볶이 먹어야지. 부대찌개 먹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의정부 산곡동 여기가 어디야? 나 여기로 지금 이사 갈까 생각 중이에요. 가라.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공연장 5곳. 그죠? 체험장 이런 거 다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교육기관. 얘들아 와라. 그 교육해줄게. 춤 가르쳐준다. 춤 가르쳐주고 애들. 그다음에 호텔. 호텔도 얘기해 내가 이제. 거기 호텔 가면 누가 쓰겠니? 호텔 가면 누가 쓰겠어? 와서 자야지 애들. 아니지. 네. 군인들 와서 그 경기도 일대에서 군인 애들 와서 숙박하고 가지. 가족들이랑. 쌍팔년도 얘기를 1사부터 때 얘기라고 그러세요. 근데 골프, 야외 스포츠 등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YG LA 센터와 연계한 멀티아시아 아메리카 본부로 삼아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 계획이다. 딱 듣더라도 벌써 나올 봐봐. 여기서 여기 계신 분 1573분 시합하면요. 벌써 설명력이나 스토리가 에세이 벌써 위다. 아 그래? 그렇잖아. 나중에 보죠 뭐. 30초 후에 뵙겠습니다. 30일에 뵙겠습니다. 30일.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 시간은요. 오늘 종목 못한 거 일단 봐서 좀 할 수 있으면 하나 하겠고요. 오늘의 주인공 우리 서인석 부장이 오늘 또 와서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 2015년에 대한 유망 종목을 얘기해 주는 시간을 하셨으니까요. 오늘 같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